몇 시간 전인 어제 밤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동원되고 경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가로막고,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모였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 이상 모여서 국회 전체 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비상계엄령을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면 당연하게 헌법에 준한 상황이 되어져야 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거기에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비상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지죠. 물론 저는 대한민국 상황이 심히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사람이고, 무지몽매한 좌파든지 아니면 진성좌파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법이나 정책들이 좌측으로 급격하게 치우쳐가고 있다는 것에 심각하게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비상계엄령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확보를 해야 되죠.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비상계엄령이 해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대에 야당이 있고 소수의 여당 가지고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도 친윤파, 친한파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갑자기 그냥 밤 10시 반이나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군인들이나 경찰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에 모였고 19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령 해제를 놓고 투표를 했지요. 그리고 190명이 모였는데 190명 전원일치로 비상계엄령 해제에 가결을 했어요. 그 190명 가운데 친한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명이 모였고요. 한동훈 여당 대표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18명조차도 전부 다 지금 현 시국의 비상계엄령은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당연하게 다 비상계엄령 해제에 가결에 투표를 했지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새벽 1시를 기준으로 전체 시간으로 한다면 2시간 37분 동안의 비상계엄령 상황,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 가결을 했고,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요. 새벽 3시 53분에는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 해제가 되었어요. 국방부에서도 비상 소집을 해제를 새벽 3시 53분에 했어요. 저는 이러한 참 황당무계한 비상계엄령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더 좌경화가 가속도를 붙이는 일이 되고야 만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죠. 당연하게 성공할 수 자체도 없고요. 물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우파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살아왔던 그의 역사나 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나 좌익 쪽의 삶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현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간섭하고 거의 어떤 면에서는 식물 대통령처럼 되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아마 견디다 못해서 어떤 측근이 그런 식으로 하자고 했는지 몰라도 뚱딴지같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버렸어요. 과거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세월호 사고 같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아님에도 세월호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 들풀처럼 일어난 게 뭐예요? 광우병 소동이죠. 소고기, 수입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뚫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광우병 선동에 넘어가서 데모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지요. 정말 헛된 소문을 가지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대한민국을 마비시킬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대통령은 탄핵을 시킬 수 있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재판 중이잖아요. 저는 이재명 씨가 구속돼야 한다. 그의 많은 불법적인 것을 통하여 구속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죠. 근데 이러한 정말 자살골인데 축구로 하면 그런 것을 윤 대통령이 저질러 버린 결과로 거의 이재명 씨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재명 씨를 오히려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영처럼 만들어버린 계기. 근거 없는 헛된 소문을 가지고도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선동당해 왔던 대한민국의 역사 일지인데 이러한 비상계엄령을 통해서는 도대체 이 헛발질, 이 자살골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선동이 일어날 것인가. 보수 우파의 괴멸로 흘러가는 심각한 일이 되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윤 대통령이 하는 여러 정책들이 문제가 많고 많은데 하물며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단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우리가 저질러 놨던 것들을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일은 없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지.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대한민국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보수 우파가 된다거나 좌익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게 된다거나 잘못된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바른 심령,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하게 된다거나 잘못 재판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판사들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바른 판결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막다른 곳에 이르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마간의 자비와 긍휼을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 구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어져 있고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보수 세력은 급속하게 위축되어져 가고 있고 그런 판국에 최소한 겉보기라도 보수 우파의 대통령의 껍질을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힘도 있어야 되고 여론도 있어야 되고 국민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다수당을 차지해야 되고 뭐 그렇게 돼야지만이 계엄령이 성공할 얼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판국인데 국민의 지지는 겨우 17%나 받는 둥 하고 의료 말도 안 되는 2,000명 증원을 통해서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한 달에 의료 대란을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7,200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도대체 몇 조의 돈을 쏟아부었는가? 앞으로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할 때에 그렇지도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윤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알면은 필수과 의사들은 직업을 그만둘 수도 없다. 전공의들은 1년 계약직인데 그만둘 수도 없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것인데 그건 파업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비상계엄령 포고령 제1호 전문을 볼 때도 6개 조항인데 뚱딴지 같이 5번째 조항에 전공의들에 대한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비상계엄령인데 전공의들한테 5번을 읽어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어떻게 처단할 거예요? 뭐 총으로 쏴 죽이나요? 감옥에 넣어버릴 거예요? 아니, 전공의들이 파업한 게 아니고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거잖아요. 그만둔 거. 그만두면서 이제 문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그만뒀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복귀 못 해. 그렇게 자기들이 행정법으로 자꾸만 때려놓고 복귀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복귀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비상계엄령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계엄령에 전공의들을 48시간 내에 의료 현장 이탈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는 것이나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간첩을 잡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쳐내려온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대한민국의 심각한 좌경화 상황은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려 왔어요. 옛날부터. 그건 뻔한 이야기고.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법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치에 의해서. 강제로 총불이 겨누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여론을 만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좋은 국회의원을 뽑고 그렇게 하지 무대포로 군대 동원하고 탱크 앞세우고 그런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번에 이 비상계엄령을 했을 때 동원한 뭐 군대가 707 특임단 같은 곳을 동원했더라고요. 보니까 707 특수임무단인데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실탄은 안 가지고 오고 거기에 단장 되시는 분이 그나마 좀 슬기롭게 하신 것 같아요. 실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발 사고로 누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실탄이 아닌 이제 연습용 하는 뭐 그런 것을 장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슬렁슬렁 했어요. 슬렁슬렁. 안 그러면 그들이 강압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것을 했지만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한동훈 여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들어갔어요. 이재명 씨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190명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비상계엄령 해제 안건을 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대강했으니까. 안 그러면 피가 흐르고 낭자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심각하게 갔을 거예요. 그러나 707 특임대 같은 데를 동원했어도 뭐 그 친구들이 제대로 이렇게 하는 신용마 좀 해서 어떻게 다행히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이제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비상계엄령 포고령 1호 전문의 6개 가운데 5번째 전공의들에 대한 것만 봐도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헌법을 바르게 준행하고 법률을 바르게 집행하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왕자를 손바닥에 쓰고 다닐 정도의 사람이니 자신이 전제 군주제의 왕이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서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얼마나 대한민국 의료를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그렇게 해버렸는지
의사들 가운데는 보수 우파의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료 대란 사태를 일으키고 필수 의료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윤 대통령이 앞장서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앞에 문 씨도 많이 망가뜨렸지만 그럼에도 현재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군대를 망가뜨려 가고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부사관들이나 아니면 초급 장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병사들의 월급만 많이 올려주는데 사실은 밑장빼기거든요. 그러한 간부들에게 줘야 될 야간 수당들 같은 거, 훈련 수당들 같은 거, 또한 초급 간부들이나 부사관들의 숙소 같은 것을 제대로 정비하고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 수당 주고 급여를 정상화시키고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밑장 빼기, 그들에게 줘야 될 돈을 빼가지고 병사들 월급이나 잔뜩 올려놓으니까 그 부사관들이나 초급 간부들이 장기 복무를 포기하잖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그래서 군대가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군다나 사실은 그렇게 군대가 무너지는 건 정말 원하는 측이 누굽니까? 전에 문재인 씨에 함께하는 이들, 또 민주당 같은 데들이 정말 원하는 거잖아요.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태어난 아이들이 적어가지고 군 입대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 자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판국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군 간부들이에요. 군 간부들.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의욕을 잃고 이제 장기 복무를 포기하고 그만두고 대량으로 군대에서 떠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급속도로 군대를 만들어 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군대를 무너뜨려 왔느냐.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는 무능도죄입니다. 무능도죄. 저는 무능하다고 봐요. 무능하다. 자신의 명령 하나면 다 되는 줄 알아서 이번에 계엄령도 그렇게 내렸지 않는가 싶어요. 나는 남은 2년 반 동안 식물 대통령으로 남기 싫어. 그래서 내 말 안 듣는 저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체포해버리고 그 다음에 저 전공의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의료개혁이 안 돼. 저놈들 말 안 들으면 처단시켜버려. 48시간 안에 돌아가도록 선고 때려. 그래서 일항에 보면 그래요. 일항에 이 비상계엄령 포고령 첫 번째가 1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게 헌법에 틀린 거거든. 왜냐하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국회가 모여가지고 그 계엄령을 해제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항에 그걸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못하게. 국회가 못 모이게. 그러니까 707 특임단 같은 것을 보내가지고 국회를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못 모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장악을 먼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07이 잘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담을 넘어서도 들어가고 어찌어찌하게 들어가 190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아니 국회가 정상적으로 삼권 분립에 의하여 돌아가야 되는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대로 이제 됐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못 모이니까 국회가 비상계엄령에 대하여 해제하는 안건을 올려서 해제 결의를 할 수 없는 거지. 그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거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1980년대 초도 아니고 인터넷 시대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나라가 완전히 그렇지 않아도 광우병 선동이나 세월호 선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거짓 선동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어 엎어졌던 상황인데 이제 정확한 명분을 좌익 세력에게 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좌익 세력은 무슨 짓을 앞으로 할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할까? 외부의 적도 무서운데요. 내부의 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정말 제대로 지휘하지 않는 지휘관이 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 적군이 기관총을 놓고 총을 막 쏴려는데 병사들한테 돌격 앞으로 그러는 거예요. 기관총이 앞에 놓여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잡든지 돌아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몸뚱아리로 밀고 들어가라는 거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군 지휘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군 지휘관이. 나라의 통수권자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2024년 12월 4일부터는 어떻게 흘러갈까? 어떻게 흘러갈까?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반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2시간 37분 만에 국회 의결을 통하여 계엄령이 해제가 결의가 되었는데 힘을 다 잃었지요. 어떻게 흘러갈까? 어떻게? 더군다나 국민의힘 여당조차도 그 계엄령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의 여당 대표 한동훈 씨 같은 경우도 저 계엄령은 불법적인 거라고 이야기했고 친한파 18명이 모여서 계엄령 해제하는데 함께 결의하고 그랬죠. 앞으로 도대체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저는 전민주당의 득세에 좌익의 득세, 온갖 거짓 선동들 가득할 것이다. 가득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어떤 유튜버를 알아요. 캡틴 김상호 씨라고. 근데 그 사람은 실시간으로 계엄령 상황에서 방송하면서 그냥 한참은 무서워 벌벌 떨더라고요. 왜? 자기가 체포될 것 때문에. 계엄군에게 끌려갈 것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더라고요. 대한민국 군대의 안보 문제들을 지적을 계속 해오니까 눈에 가시 갔거든.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체포되면은 구독자들한테 제 아내하고 가족 좀 부탁해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자기 체포할 때 되니까 뭐 하사나 이런 친구들이 병사나 오지는 않고 그래도 소령 같은 장교 정도는 와서 나를 체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막 벌벌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실상은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국민의힘이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국방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이게 사실은 뭐 어느 편에도 서지도 않죠.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의 껍질을 쓰고 있지만 원체 똥볼을 많이 차고 우파의 정체성을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국민의힘도 크게 지지하지도 않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그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좌익이나 친중 세력이나 친북 세력이나 그런 이들이 득세해가지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는 기업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으로 가면 안 된다 보는 입장인데 참으로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어떻게 비상계엄령이 갑자기 선포되고 거기에서 알맹이 내용도 없어요. 알맹이 내용도 없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앞장섰던 그 대통령이 또한 그 안에는 행보 자체가 좌익적인 행보를 계속 해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 두 번째 포괄 0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자기를 반대하면 전복을 기도한다. 자기를 반대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 그럴 수 있는 거고. 도대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 번째 조항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어느 시대인데 어느 시대인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네 번째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여섯 번째는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 누군데? 정의를 내려줘봐. 내려줘봐. 그러려면 안기부부터 제대로 이제는 작동을 시키고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반공체제를 다시 세우고,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물론 어느 정도의 보수 우파의 사람들은 압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하여 어떻게 저 야당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 되어져 왔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에 따라서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총불을 들이밀면서 너희들 총으로 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오히려 그 역풍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당하는데, 뭐 자기야 대통령 그 계약직 몇 년 임시직 5년짜리 2년 반 남아서 하지만은 재산 있고 돈 있잖아. 자기는 문제 생기면 자기 마누라하고 해외로 가버리면 되잖아.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질 때에 가난한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경제가 무너지면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지만이 생계 유지하는 저 소득층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국가의 신뢰도는 급추락하고 달러 환율만 해도 미친 듯이 그냥 올라버리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겸비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좌파냐 우파냐 난리가 나버리는 상황에서는 이제 사실은 정치가 어떠느냐 그런 걸 신경 쓴보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묵묵하게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가 되어집니다.